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 준비했죠. 아오, 이놈의 한국사 더럽게 공부하기 싫어. 아우, 정말 그 한국사 암기에 그 단순 암기 그 있잖아요. 그냥 반복해야 되는 거, 그냥 비법 없는 거, 그냥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 진짜 너무너무 공부하기 더럽게 싫게 생긴 그 부분. 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그냥 공부 안 될 때, 공부가 더럽게 안 될 때, 그럴 때 듣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수동적인 한국사 공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국사 단순 암기 부분, 또 암기 더럽게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매일매일 그냥 영상 그냥 틀어놓고 자는 거야. 제 목소리와 함께 자는 거예요. 혹은 이동하면서 버스에서 듣고 얼마나 좋아. 그냥 이동하면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단순 암기는 반복이 최고지. 반복 말고 다른 비법 찾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사 하나도 모른단 말이지. 나 한국사 옛날에 행정고시 보려면은 그 한능검 2급 이상을 따야 돼서, 그리고 나름 그때는 1급을 맞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내용을 모른단 말이지. 1급도 이제 겨우겨우 비비적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만 외워가지고 맞은 거고. 아무튼 그래서 믿을 만한 컨텐츠를 제가 구했습니다. 또 어차피 이런 것들의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이 컨텐츠 믿을 만한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황현필 교수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더니 어우 좋다 그러면서 암기 안 되는 부분 주겠다라고 해서 황현필 교수님께서 컨텐츠를 주셨고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된 아주 베테랑 한국사 교수님의 컨텐츠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주 수동적인 공부 짬 날 때 혹은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을 때 그때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자료를 주셨냐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주셨냐면 이번에는 근현대사 인물사전. 이거 읽다가 제가 잠드는 건 아니겠죠? 제목만 봐도 진짜 이렇게 읽기 싫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흥선대원군 근현대사의 시작인가 봐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자, 일단 익숙해지는 거니까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이하응, 고종, 박규수, 양헌수, 한성근, 오페르트, 옷인가 봐요. 어재연, 이렇게 7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나 봅니다. 이 중에서 이하응에 강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자체랑 이하응 많이 나오나 봐요. 자, 흥선대원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부터 1898년 이렇게 되어 있고, 세도 정치기에 안동 김씨 가문의 위세에 눌려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듣고 살았던 왕족 이하응이 자신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왕 고종 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살아있는 대원군이 된다. 졸리네요 벌써. 왕권 강화를 깨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축출하면서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매간매직을 금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인 과거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과거제도 부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비변사 철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비변사를 철폐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이런 거 나오지. 이거는 뻔하다. 이거는 과거제도 부활, 비변사 철폐,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 이것도 나오겠네. 경복궁 중건, 원납전을 강제 징수, 원납전, 그리고 당백전 남발. 원납전은 뭐고 당백전은 뭐야? 어쨌든 원납전 강제 징수, 당백전은 남발. 이 과정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여 원성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라는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런 법전 이름 헷갈리니까 여러 번 읽어드릴게요. 흥선대원군 대전회통 육전조례, 대전회통 육전조례, 대전 가서 육전 먹고 싶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괜찮네 이거. 이처럼 왕권을 강화시킨 흥선대원군은 민생 안전을 꾀하기 위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였다. 먼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찾아내고, 은결 이거 내가 기억나. 은결 이거 숨은 토지 아니야? 어쨌든 양전 사업 은결 찾아내고 지주의 토지 변병을 금했다. 가장 커다란 폐단이었던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 같은데
호포법 시행하여 양반들에게도 군포의 부담을 지게 했다. 호포법, 양반들에게도 군포의 부담을 지게 했다. 그리고 황곡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했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곡제 폐단 시정 사창제, 황곡제 폐단 시정 사창제.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 47개의 서원만을 남긴 채 나머지 서원과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유생들이 반대하자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건 나도 알지. 프랑스 세력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던 대원군은 이건 몰라요. 프랑스 신부의 포교 활동을 허락하였으나 불만이 팽배해 있던 유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인 박해를 일으켰다.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 시절이래요. 이를 핑계로 프랑스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으나 양원수, 한성근의 선전으로 막아내었다. 그래서 저 위에 양원수, 한성근이 있었구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거슬러 오자 불태워버렸고 좋아. 이로 인해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 두 번의 양요를 치러내며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흥성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의 의지를 다진다. 오페레트 왜 옷이 안 나오지? 아무튼 뭐 고종 나왔고 양원수 나왔고 한성근 나왔고 오페레트 여기 나오네. 아, 오페레트가 이 사람이구나. 독일인 도굴꾼으로 미국인 젠킨슨의 사주를 받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다. 다음 중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은 오지명이다. 이러면 이제 틀리겠네요. 오페레트네요. 오페레트. 그 다음에 자, 이러면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주요 인물들 쭉 한번 봤고요. 이거 생각나는 게 있네, 나도. 자, 넘어가 봅시다. 민씨 척족 정권. 민비, 그럼 흥선대원군 다음이겠죠? 민씨 척족 정권. 왜 이렇게 어려워, 발음. 민비가 가장 중요 인물이네요. 민비, 민겸호, 이최응, 민승호, 민영익. 민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조정을 민씨 척족으로 넘치게 한다. 민식 일족의 매간매직과 부정부패는 세도 정치기를 능가하였다. 이러한 민씨 정권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거 문제 만들지 않아? 다음 중 민씨 정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1번 이모군란, 2번 갑신정변, 3번 동학 농민운동, 4번 임진왜란. 이거 너무 쉽나? 아무튼 그 다음에 민겸호, 대원군의 처남이었지만 민비와 은한매를 맺고 민씨 척족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선해청 당상관으로 있으며 구식군인의 월급을 13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거 기억난다.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나타난 거죠. 구식군인의 월급을 13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은 갑신정변이다. 이러면 틀리겠네. 이모군란이네. 이모군란. 당시 구식군인에게 맞아 죽었다. 아들이 을사조약 때문에 자결한 민영환이다. 아버지는 이따위인데 왜 아들은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다음 민승호, 대원군의 처남이자 역시 민비의 은한매, 폭탄 선물이 배달되어 폭발과 함께 사망하였다. 양자가 민혁이 나옵니다. 민비의 족갑벌로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왔다. 보빙사 들어본 것 같네. 갑신정변 당시 급진 계합파가 꼭 죽이고 싶었던 인물로 칼침을 33방 맞았으나 많이 묵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33방 맞았으나 미국 선교사 알렌의 의료를 빌어 민비가 살려내었다. 이최응,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친형,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조카 며느리에게 달라붙는다. 대원군 실각 후 영의정이 되었으나 이모군란 당시 구식군인들에게 항문부터 입까지 창이 관통하여 꼬챙이처럼 죽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런 건 안 오죠? 그 다음에 초기 통상 개화론자. 초기 통상 개화론. 그러니까 이제 개방하자는 건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자,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 평양감사로 있으면서 관민들과 함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잘했네. 흥선대원군 하야 후 초기 통상 계열운자로 강화도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오경석, 중인 출신으로 통역관이었다. 청을 자주 왕래하며 통상 계열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해국도지와 영환지략과 같은 지리책을 국내에 반입하여 친구인 유홍기에게 개화사상을 전파했다.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이게 요새 한국사가 좀 지역적으로 나오니까 오경석,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지리책이죠. 지리책 이 두 가지 전파했다. 국내에 반입했다. 유홍기, 유대치라고도 하며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의 스승으로서 개화정책에 영향을 행사했기에 백의정승이라고 불렸다. 갑신정변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 이 위정척사운동 이것도 그냥 개화 반대죠. 그렇죠?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최익현 이 사람은 그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최민식 아닌가? 최익현 아닌가요? 죄송해요. 이만손, 홍재학, 최익현이 가장 중요 인물인가봐. 가장 글씨가 커요. 이항로 1860년대 위정척사운동의 일환으로 통상반대운동과 함께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여 대원군의 통상수교 반대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항로 이제 통상수교 항전하나봐요. 이항로 기정진 이항로와 함께 척사운동 주도 최익현 이항로의 제자로 민비와 손을 잡고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다. 요거 나오겠네. 그래서 최익현이 큰 글씨구나. 흥선대원군 하야시키는데 공헌한 사람 최익현. 자, 위정척사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최익현. 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외양일체론을 통해 위정척사운동 외양일체론 이것도 최익현이라는 거 연결시켜줘야 되겠네.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 외양일체론 최익현. 이만손 경상도 유생 만여 명과 함께 조선책략 유포 반대와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대요. 홍재학 강원도의 유생으로 고종에게 개화를 반대하는 만원척사소를 강화노조로 올렸다가 능지처참으로 죽었다. 얼마나 강화노조를 올린 거야? 홍재학 만원척사소. 그 다음에 이모군란, 대원군, 민비, 이용익, 마젠창, 멜렌도르프, 위안스타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네요. 대원군, 이모군란으로 재집권. 오, 기억난다. 맞아.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했죠. 민비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하여간 이제 이모군란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맨날 이모군란 자리에 갑신정변 자리에 이모군란 이렇게 넣으면 난 미치겠더라고. 아무튼 이모군란으로 대원군 재집권. 그러나 청군이 개입하면서 군란의 책임을 지고 청에 압송당한다. 맞아. 금방 청군 개입으로 끌려갔죠. 민비, 이용익의 등에 업혀 충청도 장원까지 피난하였다. 종에게 편지를 써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청의 도움을 요청하여 다시 집권하였으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맞다 이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을 초래한 거죠. 이 부분은 기억나네. 왜 기억나지? 드라마를 봐서 기억나지. 맞아. 옛날에 사극 이거 있었지. 나가거든. 죄송합니다. 이용익 보부상 출신으로 축지법에 대가 이모군란 당시 민비를 충청도로 피난시키고 민비의 편지를 고종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누렸으나 외세와 타협하진 않았다. 보성 전문학교를 세워 애국 계몽사항에 일조하였다. 이용익 축지법 대가 이것도 전부 나와? 축지법 이용익 축지법 그 다음에 보성 전문학교 세웠다. 축지법은 이거 기억하려고 써놓으셨나 보다. 보부상 출신이라는 거. 이용익은 보부상 출신 축지법 썼대요. 보부상 걸어다니면서 파는 거잖아. 보성 전문학교, 보부상 보성 전문학교, 보부상 보성 전문학교, 보보네요. 보보. 마젠창, 이모군란 이후 조선의 내정 고문으로 청의 내정 간섭을 주도하였다. 청나라 사람인가 보네. 마젠창. 멜렌도르프, 독일인으로 이모군란 후 청의 외교 고문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조선의 수교를 도움으로 인해 청으로부터 해고당한다. 모르겠네요. 위안스카이, 이모군란 이후 조선의 군사고문, 청푸전쟁이 일어나자 군대를 베트남으로 철수했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다시 개입하였다. 그 다음에 개화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김옥균. 김옥균이 큰 글씨네요. 잘 나오나봐.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트.
김홍집, 온건계합파의 수장이었던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파견되어 일본에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기억났어. 조선책략 김홍집. 나 이거 외운 적 있어. 조선책략 김홍집, 조선책략 김홍집. 이후 갑오개혁이 추진되자 내각의 수장이 되어 개혁을 이끌었다. 김윤식, 온건계합파로 청해 영선사를 이끌고 갔으며 민비의 요청에 의해 이모군란 당시 청해 도움을 청하였다. 민비가 이모군란 때 청해 도움 청했고 그때 간 사람이 김윤식, 박정양 1881년 조사 시찰단의 대표로 일본의 문물을 시찰했다.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부총재.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아는 척했지만 뭔지 몰라요. 군국기무처의 부총재래요. 개혁을 추진했고요. 박정양. 그다음에 김옥균. 김옥균 나도 알지. 급진개혁파의 리더 맞아. 저 1882년 3차 수신사로 박경효와 함께 일본에 다녀왔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이런 건 나올 것 같다.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주장한 사람 김옥균. 실패하자 일본의 지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외웁시다. 자, 1882년 수신사 갔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주장했어. 근데 실패했어. 일본의 지원으로 갑신정변 일으켰어. 외워봅시다. 김옥균 잘 나오나봐요. 창덕궁에 있는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고 14조 정강, 14조 정강, 이거 뭔지 들어봤는데 발표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14조 정강, 실패했죠. 정강이 까여서 실패했다. 14조 정강이 까여서 실패했다. 일본을 망명했고요. 훗날 자객 홍종우에게 죽임을 당한다. 자객 이름까지 외워야 돼? 아무튼 홍종우래요. 박영효, 철종의 사위로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갑오 2차 개혁 당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이끌었다. 2차 갑오개혁, 김홍집, 박영효, 둘이가 연립내각이네. 그 다음에 삼국 간섭 이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친일의 길을 걸으며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는다. 이런 그다음에 홍영식, 정승 집안의 아들로 보빙사 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후 우정국 총판이 되어 우정국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 일본 망명을 거부하고 국내에 머물렀으나 민중들에게 맞아 죽었다. 홍영식 이 사람 부자 아닌가? 부자라서 모르겠다.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서재필은 서재필은 많이 들어봤어. 갑신정변 당시 20세. 갑신정변 성공 후 병조 판서까지 되었으나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가족들이 민비에게 죽임을 당하는 쓰라림을 맛보아야만 했다. 일본을 왜 가? 서광범 고급 관료의 양반자제로 태어나 일찍이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문물을 접하였다. 수구 정권을 타도하고 근대화된 정부를 세우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망명 생활을 했다. 후에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에서 활약하였다.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자,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하면 전봉준이지.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읽어보시면 최재우, 최시영, 조병갑, 이용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자, 손아중. 그다음에 전봉준 가장 이제 맞네요. 자, 최재우 경주의 몰락 양반으로 1863년 동학을 창시했고 백성들을 혹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대원군에게 처형을 다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최시영이죠. 동학의 2대 교주로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경전과 포접제 조직을 통해 동학의 교세를 확장시켰다. 포접제가 뭔진 몰라도 최시영이 포접제 조직 이런 건 외워야 되겠네요.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경전, 그 다음에 포접제 조직,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최시영 포접제 해야죠. 최시영 포접제, 동학의 요새를 확장시켰다.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은 이제 탐관오리지, 탈탈 털린 사람. 고부의 백성들은 만석보 저수지의 축조에 동원하였고 자신 아버지의 송덕비를 짓는다 하여 백성들을 수탈했다. 고부밀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이 고부군수로서 고부밀란의 원인도 제공했고 현대 고부 갈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병갑, 고부군수, 고부밀란 원인 제공. 이용태, 고부밀란이 일어나자 안핵사로 임명되어 안핵사 이용태 고부에 내려왔으나 동학군에게 모든 잘못을 돌렸다.
핑계쟁이. 그다음에 전봉준 중요하겠죠. 고부의 적주로 고부밀란을 주동하였다. 안핵사 이용태가 불공정한 처사를 취하자 김계남, 손아준과 손잡고 백산에서 1차 봉기하였다. 사발통문을 돌렸고 사발통문 뭐야 사발 맞아? 사발통문 잘못 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사발입니다. 사발통문. 4대 강령을 통해 봉기의 취지를 밝혔다. 황토현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영광, 한평, 나주, 장성, 정읍 그리고 전주. 저 고향 전주인데 이때 전주를 점령했네. 제가 전주에 태어났거든요. 물론 기억은 없어요. 자, 정군과 일본군이 상륙하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단행하였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발발하자 2차 봉기하여 북접의 손병이와 손잡고 논산에 집결하였다. 논산 집결해보신 분 있죠? 저도 이제 논산에서 한번 집결했었죠. 손병이야 손잡고 2차 봉기 논산입니다. 그 집결지 생각하기 싫은 집결지 논산. 서울로 향하던 중 공주 우금치에서 기억난다.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패했어. 맞아. 공주 우금치 일본군에서 패하고 도망 중 부하의 밀고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다. 녹두 장군으로 불렸다. 녹두 장군. 김계남, 동학의 태인 대접주, 전봉준 다음가는 남접의 실력자였다. 동학농민운동 초기에 남원을 점거하여 전라좌도를 통할했다. 타협 끝에 전주성을 내주고 해산했다가 청가일본이 개입하자 다시 일어나 남원 부사를 처단하고 동학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금치, 금구 등에서 패배 끝에 태인에서 체포되어 죽었다. 손아중, 동학의 정읍 대접주, 동학 농민운동에 앞장서 농민군 이끌고 정부군에 대항하였고 일본군의 진출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나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피해 다니다가 체포되어 1895년 전봉준과 함께 처형됐네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갑오 을미개혁. 자, 김홍집, 박영효 나오네요. 김홍집 아까 나왔던 사람이지, 그치? 갑오개혁 추진되면서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아까 나왔죠? 3차 김홍집 친러 내각 친러 그다음에 4차 김홍집 친일내각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인을 자주 바꿔? 그래서 혼자 살다가 1차 혼자 살았어요. 2차 박영효랑 살았어요. 3차 러시아랑 살았어요. 4차 일본이랑 살았어요. 카멜레온적 기질을 발휘하였다. 카사노바적 기질 아닌가? 카멜레온이 아니라 아무튼 고종이 아관파천하면서 을미개혁을 중단시키고 김홍집에 대한 척살령을 내렸다. 주변인들의 피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가 어찌 백성들을 피하냐며 광화문 앞에서 맞아 죽었다. 박영효, 갑신정변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던 박영효는 갑오개혁이 진행되자 조선으로 돌아와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형성하여 갑오 2차 개혁을 주도하였죠. 그러나 일본이 삼국 간섭을 통해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였고 이후 친일의 길을 걷는다. 아까 나왔었지? 맞아. 친일로 가버렸어. 자, 그다음에 다음 거는 우리 독립협회 나오네요. 독립협회. 자, 서재필. 독립협회 하면 서재필이지. 자, 윤치호, 박정양, 박성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일단 서재필.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을 공부한 서재필은 을미사변 직후 국내로 돌아와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구성한다. 이건 연도도 나오나봐. 독립신문, 독립협회 다 1896. 독립신문, 독립협회 1896.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실패가 개화에 대한 민중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독립협회를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려 하였다. 만민공동회 맞아.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게 묶이죠. 1898년 러시아에 대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고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며 의회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탄압하자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았다. 양키가 됐네요. 윤치호, 미국에 있는 서재필을 양키를 국내로 불러들여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후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였으나 일체 치하 친일의 길을 거뒀다. 윤치호가 친일로 갔구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양 대한제국의 관료로 독립협회 당시 진보내각을 이끌며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여 관민공동회를 이끌었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여 관민공동회를 이끌었다? 좀 두 개 다른 거예요? 아무튼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고 박정양, 박성춘, 백정 출신, 그렇죠.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자로 올라갔다. 박성춘, 백정, 기억난다. 박성춘, 백정 출신 이것도 나오나봐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고종 나와야지. 고종, 황후, 순종. 고종, 명성황후, 순종. 자, 을미사변 후 아관파천하면서 갑오 을미개혁을 종식시키고 을미의병의 해산을 권고하였다. 아관파천 1년 만에 경운군으로 돌아와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황제가 됐어요. 독립협회와 의회 설립을 약속하였으나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보수파 관료들의 모함을 받고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를 해체시켰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독립협회, 황국협회가 대립적이었다는 건 기억이 나네요. 독립협회와 의회 설립 약속. 근데 모함을 받았어. 그래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해체. 러일전쟁 1904년 국외 중립을 선포했으나 을사조약 1905년 외국권이 박탈당하자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보냈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등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려 하였으나 이로 인해 1907년 일제에 강제 퇴위당했다. 그렇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등을 파견했습니다. 을사조약 무효 주장하려 했는데 이것 딱 걸린 거지. 그래서 1907년에 그 일본한테 강제 퇴위당하였다. 이거 진짜. 명성황후, 을미사변으로 시해되었던 민비는 대한제국이 선포되며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받는다. 그렇구나. 죽은 다음에 명성황후가 됐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나봐요. 그 다음에 순종,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 그래서 우리 태종태대분산한테 예선을 하면서 마지막에 고순종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고순종.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 강제 퇴위당하자 조선의 27대 임금으로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한일 병합 조약으로 퇴위하였고 1926년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순종 사망 계기 60만세 운동. 순종 사망 계기 60만세 운동. 자,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한 10분 정도 더 하면은 챕터 하나 끝나겠네요. 누가 졸고 있노, 이거. 들으면서 자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자요, 자. 일어나서 다음날 애국 개몽 운동부터 들으면 돼요. 내일 이제 애국 개몽 운동부터 자. 미안. 잘 자요. 자, 애국 개몽 운동 갑니다.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회영, 시재호.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간도 독도네. 간도 독도. 자. 괜찮아. 자, 간도 독도. 숙종, 이중하, 이범윤, 안용복. 자, 간도에 파견된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토문 감계사로 백두산 정계비 답사, 국경 분쟁 해소에 노력했으나 실패한 이중하 있고, 고중의 명을 받고 대한제국의 간도관리사 되어 간도지방 한인보임 쓴 이범윤 있고, 숙종, 청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권을 백두산에 보냈대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안용복은 그거지. 울릉도에서 고기 잡다가, 그쵸. 일본에 잡혀갔죠. 조선으로 돌아온 후 가산을 팔아 관복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습니다. 잘했는데 곧 감옥에 갇히고 만다. 안용복 기억났습니다. 지금 다시 대한제국 설립한 다음에 뒤로 과거로 좀 왔네요. 그렇죠? 다시 좀 과거로 왔습니다. 1800년대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의병운동, 항일의병운동, 유인석, 이송,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이인영, 허위.
유인석, 위정척사가인 유인석은 민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선포되자 충북 제천에서 을미의병장으로 봉기하였다. 고종이 해상공고를 내리자 바로 해산하여 유생의병장의 한계를 보였다. 후에 연해주로 건너가 13도 의군을 조직하였다. 13도 의군 1910, 13도 의군 1910 유인석, 이소응, 을미사변 이후 의병장, 유인석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만주로 망명. 민종식, 일사조약 체결 이후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발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진도에서 귀양살이했대요. 민종식. 최익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북 숭창과 태인에서 봉기를 일으킨 최익현은 임금이 보낸 군대에 맞설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잡혀서 스시마섬에 끌려갔으나 외놈들의 음식과 물은 먹을 수 없다 하여 굶어서 순국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돌석, 을사의병장인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며 맞다 신돌석, 강원도 평해와 경상북도 울진에서 활약했던 최초의 평민의병장, 이거 나오겠죠. 신돌석이 최초의 평민의병장. 정미의병 때도 13도 창의군에 참여했으나 평민의병장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13도 창의군, 여기서 맞아. 그 평민의병장이라고 무시당했었지. 이인영, 강원도 일생으로 정미의병 당시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충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효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여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인영. 허위, 13도 창의군의 참모장,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동대문 일대로 진격하였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무기에 밀려 퇴각하였다. 맞아. 서울 진공작전, 이거 실패했죠. 그 다음에 애국 계몽운동,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회영, 신채호. 안창호랑 양기탁 많이 나오나봐요. 안창호, 양기탁. 도산 안창호, 저기 도산공원 있죠. 도산 안창호. 신민의 회원이었던 안창호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대성학교 1907, 안창호 대성학교 1907을 만들었다. 또한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 지도자로서 대한인 국민회를 이끌었다. 대한인 국민회.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가 발표되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고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조파를 이끌었다. 이후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총성회를 조직하였다. 북경총성회 1926이네요. 북경총성회 1926. 이승훈, 신민회 회원,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 아까 안창호는 어떤 학교였지? 대성학교. 이승훈은 오산학교. 그쵸? 안창호 대성학교, 이승훈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지금 그 라군으로 지금 있죠. 그 강남에 있죠. 강남대성 라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훈 3.1운동 당시 기독교계를 이끌었던 민족 대표였다. 그 다음에 양기탁, 많이 들어봤는데, 외국인 배들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1904,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1904, 만들어 일제의 침략성을 밝혔고, 국채보상운동 1907에 앞장섰다.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던 양기탁은 국채보상운동 당시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자,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 양기탁. 이회영, 신민의 회원으로 육청제와 함께 압록강을 넘어 남만주의 삼원보를 검설하였다.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이 사람이 부자죠, 이 사람이. 맞아. 국민대표회의 창조파에 속했던 이회영은 이후 무정부지대가 되었으나 일제에 검거되어 고문으로 죽었다. 로블레스 오블리주, 그렇죠. 부자인데 자기 돈을 털어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본받아야 될 분이죠. 신민의 회원, 삼원보 건설, 남만주의 삼원보 건설,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신채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약했대요. 신채호는 국권을 폐탈당하자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령 나오네요. 국채보상운동. 아까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나왔었는데, 방공령, 국채보상운동. 메가타는 누구야? 조병식, 서상돈. 일단 메가타 봅시다. 메가타. 제1차 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 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재정고문 메가타.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하여 금융침탈에 앞장섰다. 나쁜 놈이었네.
화폐정리산업 사업, 금융침탈, 메가타. 조병식,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은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했으나 한 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실패하였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조병식 방공령 1889래요. 조병식 방공령 1889. 서상돈, 대구에서 국채보상 기성회를 만들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시켰다.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자, 그 다음에 근대의로 나옵니다. 지석영, 알렌, 지석영, 종두법. 지석영, 종두법. 이거 맞아. 문둥병 치료했죠. 지석영, 종두법. 알렌, 미국 선교사로 갑신정병 때 민형익을 치료하여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광해원. 미국이 운산광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대요. 알렌, 광해원, 운산광산. 근대신문. 서재필도 나오죠. 신문하면 서재필 아니야? 독립신문, 독립협회 등등. 자, 남궁옥, 이종일, 배델, 양기탁. 서재필, 양기탁 또 나오네요. 독립신문 아까 1896, 독립신문, 독립협회 1896 외워야지. 아까 나왔잖아. 그 다음에 남궁옥, 국한문신문. 맞아. 국한문신문. 그래서 황성신문을 발행했고요. 이종일, 부녀자와 서민이 주 독자층이었던 순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 맞아.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야. 황성신문은 국한문신문이고,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이고, 베델, 러일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조선에 왔던 베델은 일본의 침략성을 고발하는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를 양기탁과 더불어 발행하였다.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아까 양기탁이었죠. 1904.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1904, 베델도 꼈다. 양기탁, 대한매일신보도 만들었고 국채보상운동 아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애국계몽사 신채호, 박은식. 그렇죠.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은 저도 이제 까먹을 수가 없지. 그다음에 장지영, 황현, 정규교, 현채. 신채호, 민중에게 독립정신을 계모시키기 위해 을지문덕전. 그렇죠. 이순신전. 그렇죠. 최도통전 등의 위인전기를 집필하였다. 본받아야지. 미국 건국사, 베트남 흥망사 같은 외국의 흥망사를 소개하여 민족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려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인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일제의 식민사관에 저항하였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신채호. 박은식 마찬가지. 애국 계몽사학자로서 연개소문전, 안중근전, 발해태조 건국지 등을 저술하였다. 뭐 설마 이런 위인전 가지고 신채호냐 박은식이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어쨌든 자세하게 써놓으셨네요. 자, 대동사상을 주창하였고 민족 종교인 대동교를 창설하여 유교 개혁운동. 장지연, 그렇죠. 시랴 방성되고 황성신문을 게재했죠. 장지연의 시랴 방성되고. 대한강역고와 백두산 정계비고도 저술했대요. 황현, 매천야록, 국권비탈을 개편하며 절명시. 황현, 매천야록, 절명시. 그리고 자결.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이네요. 그래 절명시구나. 정교 사람 이름, 대한개년사. 현채, 사람 이름, 윤연필도, 현채 윤연필도, 월남망국사. 국어연구와 문화, 주시경, 지석영, 이인직, 안국선, 이해조, 최남선. 주시경, 한글의 아버지라 불리는 주시경은 국문연구소를 만들고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분이 이분이었네. 국어문법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신 분, 여러분들 국어시험 이렇게 어렵게 되게 만드신 분이었네. 주시경. 지석영, 종두법. 지석영 종두법 했는데 국문연구소에도 참여했대요. 지석영 국문연구소. 이인직 혈해누 기억난다. 이인직 혈해누. 이완용의 비서로 친일파였다. 천도교계 신문인 만세보를 인수하여 1907년 대한신문 발행했고요. 안국선,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썼는데 현실을 비판하고 국권수호와 자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최초의 판매금지 소설이 되었다.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최초 이런 거만 문제내고 좋아하지 않나? 최초 판매금지 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최초 판매금지 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해조 신소설 자유조롱을 썼다.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렇지.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다음에 종교 마지막이네요. 손병희, 박은식, 한용운, 나철.
한용운만 기억이 나네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손병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 해외로 망명했고요. 국내로 돌아와 이용구의 친일행위를 비판하며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하였다. 아, 천도교 손병이. 천도교 손병이 기간지인 만세보 창간했고요. 박은식 국권피탈전 애국계몽상 전개, 이건 아는데, 박은식, 신채호 애국계몽상, 양명학 중심의 실천을 강조하며 민중에게 다가가는 유학을 만들자며 유교 구신론이 박은식이네. 유교 구신론 박은식. 유학 좋아했어요.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을 통해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역설하였다. 이건 기억납니다. 한용운 조선 불교의 자주성. 나철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나철 대종교. 일단 챕터 1 근대사회 전개에서 인물들 더럽게 많아요. 외울 거 더럽게 많네.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이미 잠드신 분들은 기억나는 데부터 다시 또 들어주시면 되겠고, 다 들으신 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또 듣고, 이동할 때 또 듣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챕터 2 읽어드릴 건데, 일주일 내내 또 들으면 이 부분 더 이상 안 헷갈리겠죠? 단순함기는 반복이야, 반복. 단순함기는 반복밖에 없어.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한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반복 해주시면 더 잘해집니다. 그런데 흐름 모르고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안 되고, 흐름만 알고 이런 단순암기 소홀해서도 안 되고, 흐름 잡고 반복 단순암기, 이렇게 한국사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단순암기는 다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구독해.